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새로운 미국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동맹인 오만도 미국을 방해하면 폭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만은 지금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대강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이란 전쟁이 연관이 됩니다. 이란 전쟁의 실패를 북한과의 관계로 돌파할 작전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게 목적이라면 이루어지기 힘들고 반면에 미국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또 다른 확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악관 출입기자가 김정은과의 대화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묻자 조용히 하라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김정은과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맹공격한 민주당 상원 의원에 대해서는 의외로 큰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 대신 무도회장 건설에 몰두하면서 젊은 보좌진과 여행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는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 의원의 이 말에 대한 반응이 평소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굉장히 약합니다. 대신 백악관 스태프들이 전면에 나서서 존 오소프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ABC 방송국이 트럼프 행정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ABC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하고 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가 이진 캐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오늘도 또 주목받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치러집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성폭력 의혹이 있는 공화당 코리 밀스 연방 하원 의원이 재선에서 사퇴하지 않았고 알래스카에서는 공화당 후보 이름이 거의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설리반에 투표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새로운 영토다 하고 트윗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지난 주말에 법무장관과 함께 롱아일랜드에 가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미 연설했었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이란이 매우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면 곧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할 것이다 하고는 오늘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아침 동부 시간으로 7시 9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4시 9분에 새로운 미국 영토하고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써 있고 이란이 있죠. 이쪽이 이제 오만이고 오만 그 국가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크게 써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자 이란에서는 벌써 대통령이 주말에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할 수도 있어 했었을 때 이란에서는 그 외무장관도 여러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 그래서 법률, 국제문제부의 부장관이네요. 부장관이 여러 명 있는 거네요. 그 부장관인 본인의 이 소셜미디어입니다. 카젬 가리바바디가 트럼프가 이란이 패배하면 곧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트윗이나 항공모함, 또 명령, 행정명령, 선거 연설 이런 걸로 점령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런 위협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권력을 과시하는 이 앞에서 움츠러들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이란의 반응입니다. 어쨌든 뭐 국제 영토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란이 얘기한 것처럼 뭐 대통령이 트윗 같은 곳으로 본인의 소셜미디어로 이거 우리 영토다 하면 미국의 영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없지만 일단 대통령은 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는 어떤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박의 기관실이 손상됐고 승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도 굉장히 서방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폭발하겠다고. 투밤. 그냥 오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만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그 딜에서 뭔가 미국을 방해하면 오만도 폭격을 하겠다. 오만은요, 이란과의 협상에서 제일 처음에 파키스탄이나 카타르가 등장하기 전에 중재 역할을 했었던 국가고, 미군 기지가 있고, 특히 이제 해군. 그리고 미국과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중동의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의 이란 협상을 방해한다면 폭격을 하겠다. 이제 팍스 뉴스가 제일 처음 보도를 했거든요. 팍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만 말하고 도대체 미국을 오만이 방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만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과 테헤란과 그 협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조금 전에 이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합의가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이 무슨 통항로, 그 바닷길, 물길 지도와 관련해서 서로 이제 이해를 했고 곧 세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뒤에 오만 방해하면 얼음없어 한 거거든요. 자, 오만의 지도예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새로운 미국의 영토야라고 얘기한 바로 지금 이 지도잖아요. 이 지도를 높이를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 이란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왼쪽에선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만이 여기 있잖아요. 오만은 이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분쟁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도 받았어요. 오만이 어떻게 해서라기보다는 오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군 자산을 공격을 한 거죠. 이란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때 아주 오만도 뭔가 이렇게 양쪽에서 입장을 전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이 방해하면 아주 철저하게 폭격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We will bomb the, 정말 S자 써가면서 out of the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아니래요.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한 적이 없대요. 어제는 분명히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비공개 채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그런 일 없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어떤 비공개 채널도 갖고 있지 않는데 트럼프가 거짓말 치고 있다. 이 거짓말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절망 때문에 망상과 악몽에서 비롯된 공상일 뿐이다. 망상과 악몽에서 비롯된 공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엔 직접 이란과 우리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란과 60일 동안의 양해각서 같은 것을 체결을 해서 휴전한다. 이것도 이제 다 기간이 끝났잖아요. BBC 방송도 열심히 미국에 물어봤죠. 그럼 이걸 더 연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미국도 노, 이란도 노, 지금부터 언제라도 그냥 계속 지리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테헤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해놓은 것은 선박의 화물 가격의 한 5%에서 7% 정도 피를 이제 이란이 원하고 오만은 그것보다 조금 작게 원한다는 것이고 이란은 지금 뭔가 이란의 조건이 미국에게 6가지를 요구해 놓은 것 있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전쟁을 서둘러 끝낼 생각이 없어.
대통령이 서둘러 끝낼 생각이 없는 것인지 서둘러 끝낼 수 없는 건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쭉 팔로우업 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박스에서. 이란이 훌륭한 아주 포커 선수다. 투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죽어가고 있다. 나는 시간표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아. 이란이 하는 말과 반대죠. 우리는 시간표가 없어. 캘린더를 딱 보여주면서 시사만평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주말에. 미국은 중간선거라는 시간표가 있잖아. 대통령은 나는 시간표가 없어 하고 이제 이에 양해각서 6월 18일이었습니다. 60일이었으니까 끝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뭐 끝나기 전에도 7월 8일에도 한번 휴전은 끝났다. 이렇게 뭐 over, it's over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또 열심히 2주일 동안 공격하고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오만까지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협상할 때 미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만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동에 다른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국에 열심히 협조를 해온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건지는 제가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미국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 공화당 의원 할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을지 프리덤 쉴드 그걸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어. 이거 잘못된 거야. 언론에서도 거의 모든 주요 매체가 다 이거 실수인데 그냥 거저 아주 잘 끓여서 숲 같은 것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갖다 바치는 꼴인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그래 가 미군 가 뭐 우리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 세계의 구도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 구도 바뀌는 것을 지적을 한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을지 프리덤 쉴드를 대폭 축소해라. 이거 침략처럼 보이잖아, 북한에. 이렇게 얘기한 이것에 대해서 동맹에 대한 그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이거 매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1954년부터 했으니까 이름은 조금씩 바뀌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드론전이라는 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하는 새로운 능력에 대한 그 대응이기도 했고 근데 대통령이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훈련 비용 너무 많이 들어. as usual로 그것도 거의 미국이 내고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존중을 표시하고 내가 대통령이 있는 한 어떤 침략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아니 이거를 해? 북한이 침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이 트럼프가 시작한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잖아요. 김정은과 좋은 관계, 한국이 이란전에 참여할래 하니까 노땡스 했다는 거. 비용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 하면서 54년부터 시작된 이것을 줄여버려라. 북한이야 이 을지 훈련이 있을 때마다 침략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이 훈련을 지금 약화시키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약화가 될지 되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시작한 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번에 70몇 년 동안 진행돼 왔던 걸 축소시켜? 시작한 날?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 미국 약속 믿지 말아라. 지금 한국에서도 다시 핵무장론 의견이 많이 하루 사이에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이 손해보는 거래라는 얘기예요. 출마를 발표하기 몇 년 전부터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아니, 경제 대국인데 한국이
그리고 경제 경쟁국이기까지의 한국이 미국과. 근데 우리가 뭘 얻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 얘기고요. 첫 임기 동안은 주한미군 철수, 이거 정말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참모들 가운데서도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모들이 있었고 의회가 저질했어요. 이거 의회가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재집권했습니다. 재집권하고는 동맹들의 중대한 변화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에 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이것을 전통적인 원래의 역할에서 뭔가 중국을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해왔어요. 임기 2기에 들어와서도.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지금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보니까 그런 북한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건 한국이 책임을 져야지, 1차적으로. 그러면 한국에서는 핵 무장하는 거?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렇게 허락을 해주고 우리는 여전히 안 하면서 돈은 내라고 하고 뭐는 보장 안 한다고 하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을지 프리덤 쉴드를 대폭 축소하라고 한 그 발언은 얼마나 미국의 약속이 가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어? 이런 두려움. 많은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미국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예를 들어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 미국이라는 우산 하나쯤을 더 두면 좋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북한은 핵이 있고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미국은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과 동등한 핵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핵밖에 없어요. 서로 억지력을 하는, 한국은 없고 미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논쟁을 촉발을 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반대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런 이재명 대통령도요, 민간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핵 연료를 농축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개발해 놓으면요, 언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핵폭탄 만드는 일이 더 쉬워지죠. 어쩌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구하고 있는 게 그건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일단 오케이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벼랑 끝 전술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협상 카드로 이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 뭐 최초의 정상회담이었죠. 미국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한국과 예정된 훈련 중단하겠다.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때 동맹국들의 충격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충격이 아주 컸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어제 제가 뉴욕타임스 보도를 드리면서 국방 관계자들은 놀랐다 한 게 그게 한국 국방 관계자가 아니라 미국 국방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에 3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핵에 대해서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 능력이 더 강화됐다. 이런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걸 이란 전쟁과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란 만만치 않게 미국이 막 지금 밀렸다가 뭐 그냥 있다가 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하고 한국에 물었더니 no thanks.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누가 미국이 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우리 참전할게요. 호르무즈에 같이 지킬게요. 그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일본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본도. 그런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일본을 구태여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만 노땡스 한 게 아니에요.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난색을 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일본과 올여름에 미국은 군사훈련 예정대로 무난히 아무런 방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란 전쟁과 오히려 연관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란에서부터 말하자면
수렁에 빠져 있는 것, 이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 그 기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이란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김정은과 또 정상회담을 하면 뉴스가 또 그쪽으로 확 돌아가겠지? 이걸 이제 그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란과 연관이 있다면. 그 연관성은 그렇게 이제 돌파구로 본다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나쁜 신호만 주고 미국은 믿지 못할 국가야. 이런 것만 주고 북한은 하하하 웃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게 백악관에서 집무실에서 CNN 기자하고 대통령하고 그 CNN 기자는 예의 발랐어요. 끝까지. 대통령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예민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게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 크리스틴 홈즈예요. 이제 대통령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이제 비공개 경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기자들이 대화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땐 대통령의 말이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하면 그랬다고 팩트로 보도를 하거든요. 꼭 팩트 체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그 관련 질문을 하는데 어떤 기자는 한국과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게 오랜 동맹국보다 북한이라는 적대 국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좋은 정책을 펼쳐 북한에 좋은 거라네. 중국에는 중국을 때린다고 말로만 그러지 결과는 항상 중국이 이득을 보는 게 많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니다. 뭐 나는 미국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만났고 뭐 중요한 만남은 2번이었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존중했고 대화했고 시간을 함께 보냈고 나는 그를 이해하고 뭐 이런 잘 지낸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럼 대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무슨 뭐 해양 경비대 이런 사람 뭐 훈장 주고 뭐 이런 자리였거든요. 젊은 그 이제 어쨌든 영예의 훈장인지 뭔지를 받는 그 젊은이를 딱 가리키면서 라이더 윌리엄스라는 인명구조원이네요. 인명구조원을 향해서 말하면서 그 CNN 기자에게 quiet, 조용히 하라고. 이 젊은 남자 앞에서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 젊은 영맨이라고 했던가요? 이 남자 앞에서 기자는 여자예요. 아주 무례하다고.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젊은이한테 당신도 저 여자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quiet만 계속 얘기를 해요. 아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매체 소속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CNN입니다. 하니까 바로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근데 CNN 백악관 기자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방금 그 말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려던 것 뿐인데요. 했더니 당신은 시끄러워, 소란스러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어 하니까 기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려고 한 겁니다. 했더니 또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과연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했는지, 대화를 했다면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지금 미국의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냥 확확 질러대는 그 말에 대해서 팩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미국이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저도 뉴스를 보도하면서 예전엔 이런 뉴스를 보도해야지 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건 뭐지? 하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중요한 보도가 나가는 동안에 제인 심 선생님 고맙습니다. 빨간 색깔. 아주 뭐 거의 최고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드컵 이후에는 유튜브에 그 이제 방문객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저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뉴스를 열심히 보도를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따로 뭐 광고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유튜브가 해주는 그 광고 나오는 거 이게 또 저의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에는 비교적 그 후원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그리고 댓글을 이렇게 써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후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봉급을 주시는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죄인심 사장님, 오늘의 사장님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상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하게 답변을 했어요. 어제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공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존 오소프 의원이 하는 것 지금 Mr. President, yesterday John Ossoff said you'd be rather 요거는 그거고 존 오소프 걸 먼저 해드릴게요. And while the sailors on the Lincoln fight his war, while he fruitlessly drains our munitions, 네, and 링컨호의 oil 선원들이 reserves, 전쟁을 치르는데 the president sleeps through his meetings. 뭐 미팅할 때 졸고 He 있다던가 golfs and trades 골프 stocks. 치고 주식 투자나 하고 See, he doesn't want to do the job.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He wants to build his ballroom and travel 무도회장이나 with Natalie 짓고 on their apparently defenseless flying palace gifted by the 나탈리와 Emir of 함께 Qatar.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카타르가 선물한 무방비 비행 궁전에 타서 여행하고 싶어 한다. 링컨호의 선원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탄약도 낭비를 하고 우리의 그 오일 리저브 예비 비축유 같은 것도 고갈시키면서 회의 중에 잠이나 자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Mr. President, yesterday John Ossoff said you'd be rather travel with your aide Natalie Harp and build the ballroom than do your job Natalie as Harp, president. What is your 여행하고. response, John Ossoff? You mean Pee Wee Herman? Pee Wee Herman lookalike? No, I 네, would 지금 much 이제 rather 피위 do other things. 하먼이라고 It's 이건 나중에 we're building a 말씀드리겠고요. great facility here. We're fixing a White House that hasn't been taken care of. 대통령이 존 오소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나탈리 하프 이름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무도회장을 지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훌륭한 시설을 짓고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백악관을 고치고 있고 정말 아주 망신스러운 상태였는데 백악관 전체가 방치돼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었던 것을 제가 고치고 있다. 지난 150년 동안 뭐 많은 대통령들이 무도회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짓겠다고 하니까 뭐 군이 와서 만날 수 있느냐 해서 뭐 지하에 뭐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위에 드론을 해야지 되는 드론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지 된다. 다 전문가들이 와서 그래서 그랬다. 그럼 여러분들 이 얘기를 지금 보세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오소프를 비난을 합니까? 지금 비난하지 않아요. 대통령에게 감히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이 나이도 40살도 안 된 39살의 존 오소프가 조지아주의 최초의 주이시 연방 상원 의원이 그것도 민주당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대선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젊은 여자 보좌관과 그 무방비 상태의 카타르가 선물 준 비행궁전에서 여행하는 걸 더 좋아해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왜 이 무도회장을 지어야지 되는가 이런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존 오소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얘기를 하지 않았고 피위 허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위 허먼의 닮은 꼴이다. 그거 무슨 코미디언 유명한 그 캐릭터 있잖아요. 아주 작고
무슨 뭐 잘 맞지도 않는 뭐 회색 정장 같은 거 입고 하는 뭐 나비 넥타이 매고 짧은 머리에 목소리도 뭐 유치하고 또 과장된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코미디언의 비유를 해서 한 거고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는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그 공보국장 스티브 청 있죠. X에 자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제가 방송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비속어잖아요. 성적인 뭐를 나타내는 존 오소프인데 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성적인 어떤 그 비속어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대신에 자기 영혼이나 깊이 들여다봐라. 왜 그 오소프가 이 나라 미국을 싫어하는지 불행한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 이유는 너무나 오소프가 급진적이고 극단주의적인 그 바보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그렇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공보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백악관의 대변인이에요. 데이비스 잉글이라는 대변인은 보세요. 코스플레잉, 우리 코스플레이 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코스플레잉 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코스플레잉 as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흉내나 내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뭐 여성적인 페미닌 그런 무슨 뭐 연극을 하는 아이와 같다. 아무도 이런 그 경량급 라이트웨이트 루저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백악관에서는요, 백악관의 무슨 대변인들이 이렇게 이 사람의 외모,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성적으로 마구 그 인신공격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뭐 피위 허먼을 닮은 그 사람 말이야, 존 오소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뭐 가장 큰 피배자가 될 것이다 이런.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 무슨 백악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격렬하게 그 사람을 비난을 합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소프 그 자신은 2028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진보적인 매체 그 MS Now죠. 이름이 바뀌어서 MS Now와 인터뷰를 하는데 2028년도 그 대선에는 전혀 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다른 무슨 뭐 풋볼 이런 것도 전혀 판타지 풋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다. 2028년도에 2026 이번 11월 선거에 뭔가가 정말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게 이제 민주당이 뭐 하원이 됐건 상원이 됐건 다수당을 차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됐죠. 그렇지 않으면 2028년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28년 선거는 또 다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우선 관계고 내가 뭐 2028년도에 아직 한참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느냐 마냐 이거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참여하고 선거에 기금도 모으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 걸기 이런 일을 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불안을 느끼신다면 분노하신다면 행동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투표가 조금 늦게 되네요. 조지아주가 거의 마지막이네요. 그럼 8주일 뒤에 예비선거가 시작됩니다. 자,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젊어서. 네, 너무 젊어서 꼭 이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2028년이면 지금 39살, 40살, 41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젊네요. 우리가 로버트가 아니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고 40대에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뭐 30대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나오긴 했지만 젊긴 젊어요.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하게 공격함으로써 존 오소프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존 오소프라는 JON이에요. 오소프라는 이 연방 상원의원, 초선 의원이죠. 임기는 6년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선을 치르는데 존 오소프라는 그 의원은
그런 젊다. 어머, 조지아주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물리치고 공화당 사람을 물리치고 당선된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면서 뉴스를 많이 아는,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몰랐는데, 아니 대통령과 나탈리 하프라는 그 보좌관을 그렇게까지 비난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번에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인지도, 지금 옆이 나탈리 하프인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4일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백악관 그 출입 기자들 만찬 그때도 안 갔나 봐요. 그리고 또 어디 중요한 때 거의 그 정도는 가야지 되는데 하는 세 군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탈리 하프는 어디든지 있다 하는 게 요즘 뉴스의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뭐 대통령이 골프장을 가면 골프장에서, 어디를 가면 어디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캐롤라인 레빗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달 말에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과 나탈리 하프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서로 언성을 높인 그 뒤에 몇 시간 뒤에 사임한다는 그 발표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나탈리 하프가 백악관을 접수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동안 루머 비슷하게, 물론 전통적인 매체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수지 와일즈 백악관의 비서실장보다 나탈리 하프의 힘이 더 세. 그 사이에 대통령의 와이프인 퍼스트 레이디는 24일 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지금 건드린 거잖아요. 존 오소프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뒤에 이 오소프를 공격해주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게 47살이었어요? 47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게,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그냥 하죠. 47살보다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궁금하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B-A-R-A-K 오바마. 맞죠? 스펠 맞게 썼어요. 자, 47살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47살이었네요. 47살. 어머, 제가 틀렸어요. 고맙습니다. KK 선생님. 47살. 1961년 8월 4일이니까 2008년 11월 4일 승리하고 취임했을 때가 그 다음에 1월 20일이니까 47세 5개월. 맞네요. 참,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벌써 2008년이니까 지금 2026년도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젊어질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20살이라도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죠. 그렇게 20살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47살 맞습니다. 47살 맞고요. 하와이를 걱정 많이 해주신 저하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정하신 선생님, 하와이에 살고 계신 건 맞네요. 제가 기억을 했네요. 기억력이 별로 없는 편인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억력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하와이 섬은 진흙으로 잠긴 집이 많고, 빅 아일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오래된 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히고 농사도 망치고 피해본 하와이 빅 아일랜드는 엉망진창입니다. 호노룰루는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훨씬 위인데도요. 전신주도 무너지면서 전기가 끊긴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와이키키는 물도 안 나오는 콘도도 많았어요. 그 하와이에 콘도 사두신 한국분들 많으신데 와이키키에 많이 사두셨잖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제 왜 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뽕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께서 한지는 뽕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닭나무로 만듭니다. 다의 기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지를 그 멀베리 페이퍼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닭나무가 결국은 뽕나무과래요. 저는 뭐 닭나무 잘 몰랐지만, 네.
당나무가 뽕나무과라서 멀베리 페이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크게는 그렇게 불러도 큰 상관은 없는가 봅니다. 근데 구태여 말하자면 뽕나무과의 당나무? 자, 말씀드린 김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또 뭡니까, 여러분? 46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보세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세요. 2008년도에 승리해서 2009년도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1961년 8월 4일생입니다. 자, 만으로 해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9년도고 61년이면은 8에서 47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뉴스. 자, 이 뉴스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지와 끈기와 그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여기서 봅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500만 달러를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진 캐럴이라는 칼럼니스트에게 배상하라는 거, 이 판결을 기각해달라고 했어요. 돈은 벌써 이미 다 줬어요. 이자까지 쳐서. 주고 나서도, 왜냐하면 항소법원에서도 다 패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500만 달러였는데 그동안 미루고 안 줬던 것이 해서 560만 달러를 주는데, 주고 나서도 연방대법원에 이걸 기각해달라고 했어요. 연방대법원이 뭐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여기에 반대했었던 대법관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런 시도 자체를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560만 달러는 못 받습니다. 아마도 그 자체를 케이스를 없애려고 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이 케이스 자체가 기각이 되면 560만 달러를 줬어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돈을 주고 나서도 다시 이렇게 기각해 주십시오 하고 연방대법원에 요청을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투지가 정말 대단하다. 승산이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할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 케이스는 2003년도 배심원 판결에서 500만 달러를 이진 캐럴에게 해라. 1990년대에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이 옷 갈아입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계속 또 막 내가 저 여자를 그랬겠어 하면서 어떠한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500만 달러를 줘라 했었다는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거 날조 사건인데, 지금도 날조 사건이네요. 법원에서 날조 사건에 돈을 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자금을 댄 마녀 사냥을 즉각 끝내라 이렇게 했고, 그 대신에 이진 캐롤에 반대해서 그 변호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훼손했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판결이었거든요.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됐고 어떤 법원에서도 다룰 수 없다. 그 연방대법원에서 그 되돌리기를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요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는 또 남았어요. 하나는 8,300만 달러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 캐럴에 대해서 한 발언과 거기에 대해 관련된 이제 명예훼손 판결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연방대법원이 지금 휴정 중이에요. 그래서 휴회 중이기 때문에 빨라야 9월 달 정도에 검토할 것 같고, 이 케이스를 이렇게 검토했다면 다음 케이스도 그렇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새로운 거네요. 아니, ABC 방송이요. A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어느 행정부냐? FCC 위원장이잖아요. 오른편이. 연방통신위원회입니다.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소송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그 소송을 했거든요. FCC가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의 방송을 관리를 합니다. 신문은 이 관리 대상에서 좀 벗어나요. 근데 방송은 허가권이 있고, 그리고 막 관리를 해요. 연방통신위원회가. 물론 독립된 기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브랜던 카라는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방송을 하면 그때마다
연방통신위원장이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잘못됐어, 어땠어, 뭘 제출해, 뭐 해, 다시 심의할 거야, 허가권 심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도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ABC 방송이 소송을 한 거예요. ABC의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 행정부가 연방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단 하나의 이유로,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2월 달에도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뭘 했고 4월 달에도 뭘 했고, 이 ABC의 모 회사가 디즈니잖아요. 디즈니를 상대로도 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FCC도 물론 근거가 있죠. 1934년도에 통신법, 무슨 불법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 위반 가능성,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정치 인터뷰를 했다 하면 이쪽과 이쪽을 동등하게 해야지 되는데 완전히 동등하지 않았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ABC의 심야 토크쇼의 진행자 그 지미 키멀이 있었잖아요. 지미 키멀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농담으로 이제 곧 뭐 미망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 뭐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도 통신위원장이 쫙 나와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막 ABC에서 뭐 어떤 지역에서는 지미 키멀 내렸다가 사람들이 막 구독자가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뭐 며칠 만에 복귀시키고 뭐 이랬던. 그런데 ABC 방송이 오늘 소송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지금 ABC에 대한 보복은 전국 모든 언론사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거 말하자면은 본보기로 하는 거다. 행정부가 보기에 뉴스 보도가 어떤 게, 행정부가 보기에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무엇이 흡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연방통신위원회는요, ABC 방송에 대해서 소유 운영 방송국 아무튼 몇 곳에 대해서 그 면허 갱신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보다 몇 년인가 앞당겨서 갱신 신청을 해라. 그 신청에 밖에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ABC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돈 줬어요. 1,500만 달러. 뭐였냐면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라는 ABC 방송의 유명한 앵커잖아요. 빌 클린턴 때 비서실장이었던가요? 했었던. 그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좀 전에 이 판결, 이진 캐럴에 대해서 어떤 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진 캐럴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간한 혐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간이 아니고 성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뉴욕의 그 강간 법의 규정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성폭행이라고 했지, 배심원들도 그것은 뉴욕의 법이 이래서 강간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강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강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결국은 그걸 1,500만 달러 주고 합의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CBS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협조를 엄청 잘하죠. CBS도 후보였을 때 카멜라 해리스만 60미닛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만 했다 해서. 근데 대통령이 60미닛에서 인터뷰하자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당시 후보는 안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CBS는 또 합의를 했고, CBS는 그 이후에는 대통령의 친구의 아들이 접수를 했으니까, 합병을 해서 스카이라인인가가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 뒤에 아주 뉴스룸을 싹 바꾸고, CBS 뉴스 요즘 볼 거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ABC가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다. BBC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보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가 이렇게 된 건 아니야. 100억 달러 소송. 이건 아니지 해서 지금 재판을 해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을 다 소환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전 같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이것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참겠어 하고, 이게 손해가 덜하니까 하고 숙여줬었던 측에서 거의 모든, 국가도 그렇고 이렇게 기업도 그렇고 언론도 이젠 트럼프 대통령 쪽에 고개를 조금씩 치켜뜬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선거 날이에요. 선거 날인데 먼저 엘라스카 선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경고하고 있잖아요. 엘라스카 유권자들에게. 조심하라고, be careful. 같은 이름을 지금 현재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을 그 이름을 사칭한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 대통령이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진짜 댄 셀리번이 있다는 거예요. Real Dan Sullivan이 있고, 그런데 같은 공화당에 Sullivan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이제 Dan S. Sullivan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Dan J. Sullivan이라고 있습니다. Dan S. Sullivan이 공화당으로 2번 당선된 연방 상원 의원이고 지금 재선 예비선거에 출마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하고, 그런데 공화당의 또 다른 Dan J. Sullivan은 나는 극단적이지 않아, 나는 온건해 하고 이제 출마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은퇴한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 상황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고 이 사람이 공화당이고 우리 아버지도 이 이름이고 Dan J. 셀리번이고 할아버지도 Dan J. 셀리번이고 나도 Dan J. 셀리번인데 내가 그럼 이 이름으로 나가지 무슨 이름으로 나가 해서 이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지금 공화당에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엘라스카의 대법원에서 이렇게 출마를 해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에서의 술수 때문에 부패하고 급진 좌파인 이 민주당이 댄 셀리번이라는 또 다른 남자를 내세워서 위대한 상원 표를 빼앗기 위해서 주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고 엘라스카 유권자들을 경멸적으로 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같은 댄 제이 셀리번 캠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법적 다툼 다 거치지 않았는가. 나는 그냥 출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선거로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하냐면 연방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다수당을 차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엘라스카는 또 4명을 제일 앞서가는 4명이 결선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네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당하고 상관없이 오픈 프라이머리라서 2명인데 여긴 4명이래요. 지금 엘라스카에 어떤 매체 보면 16명, 어떤 매체 보면 17명이 출마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16명, 17명에서 4등 안에 투 설리번이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된 후보를 한 사람을 내놓은 겁니다. 민주당의 메리 페톨라. 이 사람은 2022년도에 엘라스카의 원주민으로서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번 밀어볼 만해 하는데 공화당에서 4명이 나중에 나간다면 민주당 당연히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 된 표가 갈려서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플로리다주인데 플로리다주에 예비선거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에서도 이 방송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쩌면 처음으로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이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바이런 그 도널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과 이름이 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경쟁자들을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 플로리다주는 지금 공화당 주지사잖아요.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거는 바로 이 사람이죠. 민주당에서는 많은 지금 성 문제와 연관된 사람들이 현직 의원들도 다 물러나고 했는데 최근에 플로리다주의 7지구입니다. 코리 밀즈라는 의원이에요. 주에서 가장 스캔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군복무 경력을 부풀렸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무슨 그래서 훔친 명예다 이런 얘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2명의 여자친구를 성학대했다. 그리고 여자친구 가운데 한 명한테는 성 동영상 있죠. 그걸 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아니 본인이 유포할 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죠. 그런 거.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람을 강력히 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지지하던 것을 많이 철회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화당 후보 지지 명단을 쫙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뭐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코리 밀스의 이름은 빠졌으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7지구 선거구 현직 의원이니까 현직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떨어질 경우에 또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 연방 하원 의원 의석에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주의 7지구와 엘라스카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여기서 오늘의 미국 마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었고요. 수요일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새로운 영토야라고 오늘 아침 선포했다고 해서 미국의 새로운 영토가 호르무즈 해협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